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영화는 잘 모르지만 순수하게 영화를 좋아해서 5,000편을 영화를 본 영화 마니아 정철성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해서 두 영화를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그토록 고기다리 기다리던 이터널스와 영화 듄입니다. 뭘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두 영화 다 보세요. 어느 게 더 재밌느냐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듄의 판정승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심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침을 뱉으며 교류를 한다라는 다소 이질적인 그런 콘셉트나 너무 쉽게 한 행성의 부대가 전멸한다거나 하는 데에 몇몇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영화 이터널스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웅대해서 다음 편이 저는 기대되었답니다. 왜냐하면요, 이터널스에서는 다소 공감하기 힘들었던 대서사적 내러티브가 듄에는 보다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극장 상영판 영화 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앞광고 뒷광고 아닙니다. 영화 이터널스는 마블리 형님 마동석이 나오는데요. 무척이나 기대했던 작품이었죠. 마블리 형님 역시나 대단하셨습니다. 한 방에 데뷔한트를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런데 한국 팬으로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법했었는데요.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단 마블리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도 좀 아쉬웠답니다. 우주 최강의 전사 이터널스와 우주 최강의 포식자 데비안트가 이렇게 맞서는 것이 큰 대결 구도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심심하게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뭐지? 그게 뭘까? 혼자 이렇게 되뇌었는데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엇이든 다 뚫어버린다는, 창을 파는 사람이 무엇이든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방패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해서요. 생긴 단어 여러분 아시죠? 모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상위 포식자인 데비안트가 그렇게 쉽게 질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웠고요. 어떻게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이터널스가 그렇게 쉽게 좀 죽을 수도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누가 죽는지는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십시오. 스포일러니까요. 우주 창조론까지 범접해버린 이터널스의 세계관은 언뜻 보면 영화 듄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세계관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럴싸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버해버려서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오버해서 밉상의 우주 창조자까지 보여주니까요. 그 이상이 별로 궁금해 버리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뢰감마저 떨어져 보였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터널스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초치는 건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만 낮추고 보시면 분명 볼만은 합니다. 대학 다니고 있는 저희 아들도 영화 보기 전에 저한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길래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조금 기대감을 낮추면 재밌게는 볼 수 있다라고 했더니요. 관람하고 나서 오히려 재미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기대감을 낮추면요, 이게 만족감 올라갑니다. 유튜브도 여러분, 저에게 너무 지나친, 제가 영상 편집도 못하죠, 자막 넣는 것도 못하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지나친 기대를 조금만 낮추시면요, 그 지나친 기대가 실망감을 부르듯이 기대감을 낮추면 행복감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듄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3시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웅대한 전투씬도 없고요. 장한 주변 설명도 있는데요.
근데도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6권의 대장편 소설의 한 권만 하더라도 너무 두텁잖아요. 그걸 다 녹여내자라니까 밑밥을 다 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봤던 저조차도 장대한 그림이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편을 위해서 아주 밑밥을 너무 잘 깔아뒀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서사실을 알리는 영화 시리즈 영화의 탄생을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영화의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스타워즈를 어쩌면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능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확장된 세계관을 더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막 충만하더라고요. 영화 든에서 황제 이름 뭐였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알아보려면 제가 부지런히 이렇게 듄 백과사전을 살펴봤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대충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게을러서 패스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영화 마니어들이라면 영화가 끝나도 이렇게 영화의 서사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파고들게 만드는 영화적 매력이, 마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AD 1191년.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사건도 모르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까지 다 이제 마니아들은 기억하는 거죠. 황제로부터 모래 사막밖에 없는 행성, 아라키스. 아라키스를 이제 닉네임이 듄이에요, 듄. 모래 언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문 귀족,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파견하게 되는데요. 후계자인 폴도 함께 가게 됩니다. 주인공 폴은 어디서 봤나 자꾸 했더니 작은 아씨들에서 봤더라고요.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하는데요. 이름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티모시 살라메. 영화 속에서 평범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자 전 우주를 구원할 예지자의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사실 매력적인지요. 한동안 이 미남 배우의 이제 세대 교체를 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구 부럽더라고요. 앞으로의 활약이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이곳 아라키스는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려운 척박한 사막이지만요, 우주에서 가장 값비싸고 신성한 물질인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로 모든 제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행성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던 주인공 폴은 꿈속에서 이곳 아라키스에서 한 여인을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데요. 척박한 사막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프레멘족의 여인 콜머니였죠. 실제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라키스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복수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복수를 다짐합니다. 주인공 폴의 어머니는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베니 제서리트. 이름도 어렵죠.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마니아가 아니다 보니까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요. 주인공 폴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줍니다. 영화 듄은 척박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남자의 절박한 운명에서 그 다음 편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영상 편집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표준어나 발음이나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잘할 수도 있겠다. 희망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이 충만하게 이어졌고요. 영화는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더 파고들고 싶은 마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N차 관람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불끈 들고요. 저는 아들하고 이걸 같이 봤었는데, 아들은 친구하고 왔고,
저 혼자 봤군요. 아, 봤는데요. 아내하고 나중에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다 전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니아들이 줄을 서서 듄의 세계관으로 빠져듭니다. 분명히 가상의 판타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리얼한 실제감 때문에 마치 진짜 그런 세상이 있는 듯 듄의 세계사를 파고들려고 하는 마니아들이 줄을 서서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 듄을 놓치면 앞으로 펼쳐질 대서사시의 묘미를 여러분이 놓칠 수 있었어요. 극장판으로 꼭 보시길 권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혼자 피 터지게 외치는 겁니다. 두 영화 모두 선과 악의 대결이지만요, 동시에 선과 악의 대혼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이었고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요즘 많은 영화들의 추세인데요. 실제로도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또 한편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영화 듄의 서사에는 설득이 되는데요. 영화 이터널스의 논리에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납득이 안 돼.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혼자 고민해 봤는데요. 저는 김난도 교수가 쓰신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그 해답을 찾았답니다. 10가지 키워드 중에 마지막 키워드가 내러티브 자본이거든요. 근데 이 내러티브가 뭐냐면요, 통상적인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통 우리가 서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스토리보다 조금 더 큰 것을 특정한 사건을 연결되는 순서라고 구성된 것을 서사라고 하는데요. 그게 웅장한 서사를 가지고 대서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러티브는 뭐냐면, 이 서사는 분명 서사인데요, 강력한 대서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판타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김난도 교수는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축하며 현대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마블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마블은 영화 하나하나가 제각각 들려주는 이야기에도 재미있지만요, 그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관의 특성이 극대화해서 그것을 만화로, TV로, 영화로, 라디오로, 게임으로, 책으로, 굿즈로까지 파생 콘텐츠를 무한 생산해내는 트랜스미디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하나의 커다란 집단적 서사로서 세계관을 형성해서 대중이 여러 콘텐츠 간의 관계성을 즐기고 열광하게 만들어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능력이 뛰어난 부분을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 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그게 상품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가 열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는 그 형님 또 까먹었네. 자동차 만들어내시고 우주로 나아가고 계신 형님, 아이언맨즈의 모델 여러분도 저에게 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도 그게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러티브 자본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영화 이터널스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합리적으로 좀 설득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벤져스 이후에 더 커진 우주적 세계관을 보여주고자 함인데요. 마블 마니아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 반면에 듄은 새로운 세계관이 펼쳐지는 내러티브가 훨씬 더 신선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상 영화 듄과 이터널스를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만의 내러티브 자본으로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널리 알려나가셔서 여러분들도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왕 인생이 인생 초보 영화 마니아 정철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녕!